이번 시간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4대 매체 이외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채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을 구분해 와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도 거기서 얻고 바로 버튼 하나에 의해서 구매까지 일어나는, 즉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이 통합되는 한 번에 다 사용이 가능한 채널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힘들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이런 건 주로 이제 커머스, 플레이스 쪽에 가까운 채널이고, 이 구전에서 나오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SNS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모션 채널에 가깝지만 각각 여기서도 다 플레이스, 판매, 유통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쿠팡으로 대별되는 소셜 커머스와 옥션이나 G마켓으로 대변되는 오픈 마켓 구분되시나요? 네, 우선 소셜 커머스를 한번 볼까요? 소셜 미디어 같은 어떤 특성을 이 온라인에 활용해서 이제 커머스를 한다는 얘기인데, 일정 수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에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인기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죠. 소셜 커머스. 그래서 이 쿠팡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이 SNS를 통해서 스스로 홍보해 오기 때문에 구매자를 쉽게 모으고, 그래서 광고 마케팅 비용을 업체 입장에서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옥션 같은 경우나 G마켓은 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그 장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두 서비스 모델 자체가 일단은 가격이 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서비스 모델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가격입니다. 가격이 과연 얼마까지 싸느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성패가 가름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24시간 내, 일정한 시간 내 배송이 가능해야지, 이게 배송이 좀 문제가 되면 사이트에 온통 도배가 되죠. 부정적인 컴플레인으로.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지금 추세로는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가 서로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을 해서 이제는 사실 구분하는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도 아무래도 오픈마켓에 비해서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나 고객 범위가 좀 좁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픈마켓으로 이제 전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서로가 이제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완전 경쟁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커머스 시장에 SNS까지 참여해서 완전히 치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 주로 프로모션 채널에 가까운 이런 채널들이 이제는 플레이스 채널에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같은 거와 경쟁이 되게끔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이 연계돼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예, 여기서는 주부들이 이제 공유라는 특성이 강하니까 SNS가 쉽게 서로 공동 구매를 하는 그런 구매, 커머스, 플레이스 특성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밌게 흥미가 있어서 서로 간에 공유를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재밌는 제품, 아주 무겁지 않은, 그리고 너무 장사 속을 밝히지 않은 그런 제품 페이지로, 상세 페이지로 구성해야지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제품의 타겟층을 먼저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과 이 채널의 특성의 이용자의 어떤 상황을 서로 연계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근데 SNS 같은 경우에 주로 크게 보면 블로그, 주로 20, 30대 여성이 좀 많다. 비교적 그래도 전 연령대 비교적 골고루, 왜냐하면 검색 인구 자체가 그대로 여기 블로그, 네이버에서 블로그로 연계되기 때문에 폭넓은 잠재 고객층이 있다. 카카오 스토리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3, 40대 여성, 특히 주부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 되겠고, 인스타그램, 주로 이런 취미, 기호로 주로 연계되는 사진, 취미와 사진으로 주로 특징 지어지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 페이스북은 주로 지금까지는 40대 초반, 60대 초반까지가 전통적으로 조금 더 젊은 세대보다 많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페이스북은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굉장히 성장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유튜브가 크게 성장하고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성장하는, 약간 성장하는 그런 서로 고객층이 조금 이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눈여겨볼 채널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대한민국 국민 평균적으로 전 연령대 하루 1시간 이상은 여기에 보는 층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는 유튜브 시청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 5년 동안은 뭐 막강한 채널로서 파워풀하게 성장해 오다가 최근 한 2년 지금 앞으로의 추세까지 보면 약간씩 이제 고객층도 이탈하고 조금씩 쇠퇴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는 가장 많은 잠재 고객층을 갖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상품을 파는 플레이스 채널 커머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공유하는 자발적으로 그런 매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사 속을 밝히는 이런 커머스로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제품도 주로 그 충동성 구매 제품 같은 그런 거와 좀 할인 행사하던 그런 제품들이 성격이 맞다. 가격도 좀 싼 가격대가 적합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공유하다가 물건을 10만 원대까지 비싼 제품을 사기는 힘들겠죠? 예. 이렇게 만약에 10만 원, 5만 원 이상 이렇게 고가의 제품의 광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만약에 산다는 마음이 생겨도 일단은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으로 이탈하면 다시 이 페이스북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방법은 있긴 있어요. 고가의 제품도 처음에는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낮춥니다. 용량을 좀 이렇게 덜어서 분할해 갖고 싼 제품의 용량으로 만든 다음에 판매하고 그 판매한 구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 3만 원대 샀죠? 예. 지금 10만 원 제품을 이제는 8만 원으로 제공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가볍게 다가가는 방식이 차선책으로 가능하겠죠. 어쨌든 프로모션에서는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 기법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기도 구매 후기나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유도하는 그런 재밌는 상품들이 좀 맞는 채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페이스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맨 처음에는 개인 계정으로도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다. 프로모션 내지 더 나가서 판매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로 소규모 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자기 패친이 한 1000명이다. 그럼 이분들과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서로 공유를 주고받고 인사하면서 이 가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끈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진들을 계속 보면서 댓글로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는 이 옥수수가 이렇게 연그렇네요 하면서 전화번호나 뭐 구매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페이지를 연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하게끔 물론 이제 규모의 수는 한 패친 1000명이다. 1000명 정도의 잠재 고객 하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한된 모델이지만 나중에 이 개인 계정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그 상업적인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약에 옮기면 이 패친들을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모셔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계정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관계를 유지해주는 페이스북 운영이 필요하겠죠. 네,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요새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죠. 네, 비즈니스 계정을 이제 운영하는데 사실은 기업이 개인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인간적인 채널의 페이스북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죠. 대부분 한계가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 페이스북 계정이나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기가 번거롭다. 나는 그냥 내가 지향하는 이 브랜드의 타겟층들만 딱 잡아서 광고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그 콘텐츠들별로 보면 버튼을 누르면 그 홍보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하기 들어가면 자기가 직접 인구 통계의 특성 다양한 변수와 그 다음에 어떠한 취미를 갖고 있는 취미 키워드만 복수를 지정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페이스북이 여러분의 어떤 제품 홍보를 해줄 수 있는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효과는 나름대로 제대로만 정밀하게 타겟팅하면 비싸지 않은 비용의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 점유율, 그 시간 점유율에 있어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그 점유권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하게 되는 데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네요. 인플루언서 검색을 통해서 그 인플루언서 콘텐츠와 인플루언서를 직접 연결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네이버에 와서 검색을 해라. 이렇게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프로모션과 더불어 플레이스, 판매까지도 가능한 이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는 브랜딩 채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터넷 마케팅 입장에서는 주로 이번 광고는 목표가 브랜딩까지야. 아니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번엔 퍼포먼스가 목표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여러분이 배우신 바와 같이 자, 이번 광고는 사람들에게 몇 프로의 인지도 제고하는 데까지가 목표야. 내지 우리가 원하는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우리의 이번 최종 목표야. 요 정도가 이제 브랜딩을 목표로 하는 그런 마케팅이고, 퍼포먼스야. 이번 마케팅, 이번 광고의 목표는 퍼포먼스에 주안점을 둔다. 이건 뭐냐면 이용자, 고객의 특별한 행동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달아서 뭐 회원가입 내지 예약하기, 구매가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동, 퍼포먼스겠죠. 근데 구매 안 해도 그 전에 장바구니에만 달아도 1000명이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몇 명이 이제 누르고 나갔다, 담아놓고 나가도 우리는 이게 목표 달성이야. 이런 이제 행동을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구매 안 해도 상담 신청 전화로 나중에 전화가 들어오는 건수만이라도 몇 프로 됐으면 좋겠어.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에 앱이면 앱을 얼마나 다운로드 받고 깔았느냐, 요 비율 같은 것도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의 한 종류가 있죠. 자, 이런 브랜딩에서 더 나아가서 고객이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유발하게끔 우리가 버튼을 달아서 그 버튼을 얼마나 클릭했느냐, 요걸 목표로 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처음에는 이 브랜딩 채널의 특성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채널, 우리 컨텐츠를 알리는 차원으로 시작해서, 자, 우리 채널의 구독자도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댓글로 서로 공유하는 활동이 굉장히 농밀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커뮤니티 채널로 유도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를 이제 하게끔 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방안이다. 제가 실습을 할 텐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을 드릴게요. 따로 뭘 하시냐면,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수산물을 부탁해라는 검색을 하셔서 이 수산물을 부탁해 TV라는 채널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채널에서 제공한 다양한 컨텐츠, 이걸 운영하시는 분은 어부입니다. 어부. 현지 산지에서 대게를 잡아서 이제 산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인인데,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했고 엄청 성공한 기록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브랜딩 채널로 사람들에게 자기 채널 콘텐츠를 알리는 이런 유튜브 콘텐츠로 시작을 해서 수백만의 조회 건수와 구독자 12만 명, 지금 현재 12만 명 넘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제가 대게 요리하는 법, 사는 법, 구별하는 법 재밌게 알려드렸는데, 이제 구입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에다가 네이버 밴드를 따로 설치해 두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네이버로 밴드로 옮겨져서 여러분이 공동 구매로 더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채널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요 채널에 들어가셔 갖고 홈페이지 채널을 보시면 상단에 재생 목록 커뮤니티 스토리 채널, 그다음에 정보가 있잖아요. 그 섹션이 정보를 눌러 보시면 거기서 네이버 밴드로 유도하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네이버 밴드에 지금 활발하게 구매까지도 서로 공동 구매로 싸게 사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채널은 SNS 채널로서 블로그죠. 블로그 하면 사실 여러 블로그가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역시
검색 광고 시장, 포탈 전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도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활용하는 게 낫겠죠. 자, 다음 블로그도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선 다음 블로그 검색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다음에선 네이버 블로그도 결과로 보여주지만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다음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다음과 네이버 양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상품이 검색 결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가 존재하는 한 당분간 계속 중요한 프로모션 채널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